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할 텐데요. 오늘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택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요.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정례조사부터 짚어보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11주 만에 50% 선을 넘어섰다. 이 여론조사의 뉴스가 하나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이번 주 50.4%를 기록했습니다. 1.6%포인트 오른 수치고요. 예. 부정평가는 0.4%포인트 빠진 45.4%를 기록했습니다.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요. 작년 11월 3주차 이후 11주 만에 5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주나 됐는지 몰랐어요. 50%대 네. 아래로 내려간 게 참 오랫동안 유지가 됐네요. 50% 아래가. 네. 11월 4주차에 주간 집계에서 처음으로 40%대로 하락을 했었는데 당시에 청와대 비서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공직기강 회의 보도, 또 해경궁 씨 김치 논란이 있었고요. 예. 또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근무 태만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4주차에는 리얼미터 조사상으로는 가장 최저치인 45.9%까지 떨어졌었는데 당시에는 김태우 전 수사관 사퇴하고 여당 의원의 공안 갑질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최저치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월 둘째 주차부터 5주 연속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지 5주 연속 긍정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설 연휴 직후에는 다시 50%대로 11주 만에 올라선 겁니다. 어떤 영향이 있었던 걸로 분석하세요? 1월 둘째 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경제였었고요. 예. 지난주에도 계속 경제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와대 초청 계획 관련 소식이 있었던 목요일 날 49.3%까지 올랐는데 당시에 그 북미 정상회담 및 또 북미 실무 협상 외에도 혁신 벤처 기업인 청와대 또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은 50.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 또 전국 기초단체장, 청와대 국정설명회 소식, 대부분 경제행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좀 본격화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지율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경제행보 굉장히 활발히 펼치고 있고 거기에다가 북미 정상회담 소식까지 겹치면서 50%선 회복. 대통령 지지율이 모처럼 50%선을 회복했는데 그럼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지지율도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38.9%로 0.7%포인트 올랐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당입니다. 28.9%로 1.5%포인트 올랐습니다. 30%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일간으로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설 연휴 이후에 목요일 날 29.7%까지 올라서 금요일 날 30%를 찍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왔었는데 아시다시피 5.18 그 북한 개입설 논란 등이 북한 국회에서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고요.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죠. 또 황교안 후보 때문에 좀 지지율이 오른 측면도 있는데 유영하 변호사,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친박 진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이제 연기 논란이 계속되면서 금요일 날은 28.9%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바른미래당이 6.8%로 소폭 올랐고 정의당이 6.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 2.9% 순이었습니다. 그 한때는 말이죠.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한 4배가량 난 적이 있어요. 한국당한테 4배 곱해야 민주당이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10%포인트까지 격차가 줄었네요. 야, 이거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앞두고 바싹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당대회가 연기되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한국당 옥신각신 중이지 않습니까? 아까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이게 좀 영향을 줄까요?
당 지지율에 영향을 일부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일단 컨벤션과 관련된 전당대회와 관련된 여러 뉴스들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 지지율 상승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였던 측면도 있어서 예. 반사익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등 야권의 잠룡들이 전당대회 출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컨벤션 효과가 이제 사전에 이미 반영이 된 측면도 있는데 전당대회 소식은 그게 부정적인 뉴스든 긍정적인 뉴스든 한국당 지지율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내부에서 지금 좀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도 이것조차도 컨벤션 효과가 나타난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당대회 연기가 만약에 안 돼서 일부 그 후보가 이탈한다고 이제 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유력 주자 홍준표, 오세훈 등 유력 주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전당대회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유력 주자 3명 중에 2명이 빠진다는 거거든요.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세 후보 중에 황교안 전 총리만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이탈하는 후보들이 이탈 단계에서 합정연행 또 단일화 연대를 통해서 양강 구도를 통해서 황교안 후보와 또 다른 후보가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 예측 불가능한 이른바 핫한 게임이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 또 오를 수도 있는데 절차가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유력 후보들이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이 정치권에서는 주목되는 부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네, 이번 조사는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했고요. 22,16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1,507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6.8%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휴번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여론조사로 갈 텐데 북미 정상회담 날짜 발표된 후에 저희가 이택수 대표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일까? 네. 일단 요 결과 듣기 전에 비건과 김혁철 라인이 1차 실무회담 마치지 않았습니까? 평양에서. 무슨 얘기하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 포괄적 신고 등과 관련한 이야기가 주로 있었을 것 같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상황 조치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하노이로 장소가 완전히 결정이 된 건 사실은 미국은 다낭 원하고 북한은 하노이 원한다 이거였는데 미국이 북한 편의를 봐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대사관이 하노이에 있기 때문에 휴양지인 다낭보다는 이제 하노이를 선호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반면에 다낭이 상대적으로 경호가 용이하고 또 에이펙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치러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낭을 원했었는데 일단 북한 입장을 미국이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시그널일까요, 이거는? 지금 그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라도 김정은 혹은 북한의 또 그 협조가 있지 않으면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신호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고요. 북한 입장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서로 배려하는 그런 입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텐데 아무튼 이번 장소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한 발 양보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 베트남까지 정했는데 하노이냐 다낭 가지고 오래 계속 끌어도 이게 겉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그럼 하노이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자, 2차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질문하셨어요? 네, 저희가 지난 2월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720명의 접촉으로 최종 501명의 응답을 완료했고요. 5.7% 응답,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근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된 가운데 이번 북미 회담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북한 문제 해결 등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등 구체적인 결과물 없이 한미 동맹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부정적입니다. 선생님께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1번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2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이다. 3번 별로 성과 없을 것이다. 4번 전혀 성과 없을 것이다. 5번 잘 모르겠다.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큰 틀에서 긍정평가부터 소개해드리면 62.5%가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은 35.1%로 대략 2배까지는 아닙니다만 2배 가까운 긍정평가가 있었고요. 긍정평가를 세부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37.2%,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25.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별로 성과가 없을 것이다 20.8%, 전혀 성과가 없을 것이다 14.3%로 나타나서 62.5 대 35.1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 보내주신 걸 보고 있는데 모든 지역, 일단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 그러니까 10대부터 50대까지요. 전 연령층, 진보 중도층, 또 민주정의당 바른미래당 지지층 거의 대부분에서 긍정적 전망이 많이 나왔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62.5%가 기대하듯이 부디 좀 성과가 나오기를 저도 바라고 이택수 대표도 바라고.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사 아까 결과 방법 소개하셨죠?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였습니다.